안녕하십니까, 형수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 4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개를 묶습니다. 벌써 47번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볼 4가지는 요게 중급 이상부터는 참 많이 보이는 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면은 묶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요 4가지 한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대한 어원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큰 대자가 보이고 아래 작을 소가 보이죠? 가운데 날일자가 보이고 그죠?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크던 작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횃불이다 해서 횃불 료자입니다. 오늘 볼 건 전부 다 료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횃불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 의미는 횃불인데 발음은 료라 해서 전부 다 부수가 그렇죠. 바뀌면서 몽땅 발음은 료고 뜻만 좀 바뀌는 거니까 요 횃불을 의미한다. 횃불 료자다 일단 인지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금방 풀립니다. 가볼게요. 요게 또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식이겠죠. 요거는 마지막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오른쪽은 뭐 했다? 그렇죠. 횃불이었습니다. 밝은 횃불이었고 왼쪽에는 인변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횃불을 밝혀놓고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 동료입니다. 오늘 전부 다 료자니까 인변이 붙으면 동료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의 료자구나라고 보시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요게 동료죠. 발음은 노료처럼 또한 비슷하게 료로 가네요. 노료. 관자에 썼습니다. 복습하세요. 관료입니다. 간료에서 관료. 정부의 관리들을 말할 때 관료라는 말을 쓰죠. 그때 쓰는 간료. 정부의 관료의 간료입니다. 했던 겁니다. 이거는 각자라 쓰면 각료라는 건데 이 정부의 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를 말할 때 각료. 발음은 각으려. 뭐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치면은 장관쯤 되는 거죠. 그걸 각으려 합니다. 이 동료의 료자는 요 정도예요. 간단하죠? 동료의 노료, 관료의 간료, 각료의 각으려 정도면 되세요. 여러분, 요 부수 뭐였더라? 그렇죠. 요거는 병질 엄자라고 오른쪽 봐요. 병질 엄자라고 요게 붙어 있으면 아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합시다. 요 한자 뭐게요? 그렇죠. 피부의 피자, 가죽 피자죠? 였다가 저 부수가 붙으면 그렇죠. 피곤한 피가 되는 거지요. 쯧가리를 했던. 그래서 항상 이게 붙으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병들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아파서 밑에는 밝은 건데 그 전에 병들어 아파서 표정이 어두운 사람을 표정이 밝게 환하게 빛나게 뭐 해준다? 치료하는 병 고칠 료자 말하자면 치료하는 료입니다. 이게 치료죠. 발음 또한 치료 별거 없죠? 치료입니다. 뒷글자가 법자입니다. 그러면 요법이 되겠네요. 발음은 료호라 하면 치료법입니다. 묶어서 치료호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료호, 요법, 치료법 말할 때 료호라고 쓰기도 하네요. 그렇죠? 의료가 되겠네요. 발음은 이료 진짜입니다. 이게 진료하는 거네요. 신료 뒷글자는 양자라 그러면 요양이 되겠네요. 료요 흔히 뭐 요양시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료요시세츠 하면서 쓰기도 하겠습니다. 저 위에 게 붙으면 요 간머리는 집이에요. 집. 네, 흔히 접하기 쉬웠던 게 집가자가 보여지듯 요게 붙으면 집인데 간머리가 붙으면 집이에요. 그래서 횃불을 밝힌 거잖아요. 횃불을 밝혀놔서 늘상 밤에도 밝은 집, 그 집을 말하는데 동관료자라고 집료자입니다. 동관이라 함은 같은 관리, 같은 계급의 관리들이 머무는 집이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숙소죠. 말하자면 숙소,
같은 거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요게 시험 때 많이 보이는 건 이거 혼자만 씁니다. 발음은 료입니다. 뜻은 숙소, 말하자면 뭐랄까 기숙사? 를 료라고 표현하죠. 료, 기숙사. 이거를 세 글자로 써가지고 이게 기숙사입니다. 키슈크샤, 키슈크샤, 키슈크샤가 기숙사란 표현인데 요 기슈크샤보다는 그냥 료를 주로 씁니다. 이것만 묶어서 료라는 표현과 기숙사의 사자, 이거는 집사자인데 요것만 써가지고 발음을 료샤, 료샤. 그러니까 기숙사를 말하는 게 료도 있고 기슈크샤도 있고 료샤도 있지만 주로 앞에 거 료를 많이 씁니다. 뒷글자가 생자네요. 발음을 료세, 즉 료, 기숙사에 사는 학생을 말할 때 료세, 료세. 뒷글자 뭘까요? 빗자입니다. 비용의 빗자라. 그래서 발음이 료히, 료히. 기숙사 비용을 말합니다. 료히. 그렇죠. 사원이죠. 발음은 샤인료, 샤인료. 사원들의 숙소, 사원들의 기숙사를 말할 때 샤인료. 이거는 독신지요. 독신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예, 그래서 발음은 독신인데 독신료입니다. 독신료. 독신을 위한 기숙사. 독신료, 독신료. 대부분 앞에 있던 료가 대부분 주로 쓰여집니다. 앞에 눈목자가 보이죠? 그래서 눈이니까요. 횃불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밝아요. 그래서 밝을 요자입니다. 이 밝을 요는 쓸 때가 많진 않고요. 이게 명료한, 명료하다라는 건 발음은 매료하다라는 건 뭔가 분명하고 똑똑함이죠. 많이 쓰는 게 간단 명료 있죠. 그겁니다. 이게 간단 매료입니다. 간단 매료, 간단 매료 정도 쓰여지겠네요. 그리고 불자 써버리면 발음은 후매료라고 해서 불명료한, 말하자면 명료하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걸 후매료 합니다. 뒷글자 연자죠. 흔히 뭐 당연한 토젠이라든가 전혀할 때 젠젠의 젠. 그래서 발음이 료젠, 료젠. 요연함이라 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목요연입니다. 이치모쿠료젠, 이치모쿠료젠. 한눈에 봐도 훤히 알 수 있게 정리해놓은 걸 이치모쿠료젠, 일목요연이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밝을요는 이거면 명료료, 이치모쿠료젠, 일목요연의 요자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예. 이 한자들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언급해드렸던 것들만 기억해드려도 이 네 가지는 끝이에요. 그만큼 간단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이 네 가지 기억할 때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항상 잊지 마요. 크든 작든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횃불을 말했던 횃불 요자. 그 료에서 인변이 붙으면 사람 얘기니까 동료로 가면 돼요. 발음은 노료, 노료. 여기부터 있으면 아픈 거였죠. 아픈 걸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치료의 료자입니다. 치료, 치료. 여기부터 있으면 집이었죠. 기숙사, 기숙사. 그래서 사원 기숙사 같은 샤인료, 샤인료지만 주로 료만을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눈목자가 붙으면 눈앞에서 횃불을 보듯 아주 밝을 요자, 간단 명료의 료입니다. 매료, 매료 아니면 일목요연한 요자, 이치모쿠료젠 그 두 가지면 되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파악할 줄 알면 음은 거의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되시겠죠? 자, 오늘 문제입니다. 마무리하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쇼크바노 도료 또 하나시아우. 직장의 동료와 서로 대화하는, 상의하고 논의하는 상황인데 동료를 고르는 건데 뒷글자가 몽땅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횃불이었다. 횃불이 뭐다? 그러니까 원래는 크든 작든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횃불이다. 횃불 료자였는데 1번 눈목자가 붙어있으면 횃불을 눈앞에서 보듯 밝을 요자, 간단 명료의 료, 일목요연의 요자, 그죠? 다음 2번의 경우 이거 붙어있으면 아픈 거를 치료하는 치료료자. 다음 4번에 이게 붙어있으면 간머리 붙으면 집이었다 해서 불을 밝혀나 밝은 집을 말했던, 말하자면 숙소, 기숙사,
이 자체가 료를 의미했던 기숙사였고, 항상 동료는 사람, 인변이 붙어서 같이 일하는, 불을 밝혀놓고 횃불을 밝혀놓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료자. 답은 3번이 동료, 노료가 되겠습니다. 이ですね. 오늘은 료자 4가지를 언급했는데요. 항상 하나를 알면 4가지를 묶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해두면 쉬운데 그게 잘 안 돼서 한 번 더 언급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몫은 복습인 거 아시죠?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걸 찾겠습니다. 교와 고구마대 교모 츠카레 사마でした. 다음에 또 마시오. 사요나라.